안녕하세요. 은퇴한 뱅커스토리의 은뱅커입니다. 제 스토리를 함께 해주시는 분들 대부분은 직장인 또는 취업준비생일 거라 생각합니다. 댓글을 통해 취업의 어려움과 현재 직장에서 더 큰 성취를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의 고민을 전해 들으며 오늘의 퇴직 스토리가 어떻게 들리실지 고민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제가 겪어왔던 일이고 여러분도 겪을 일입니다. 또한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기에 제가 연봉 1억 5천의 은행을 제 발로 퇴직한 진짜 이유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 또한 누구나 다 아는 좋은 직장을 퇴직하기까지 두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그만큼 고민도 컸기에 저의 은행 퇴직 이야기는 두 편으로 자세히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전직 은행원답게 숫자로 풀어낸 퇴직 이야기를, 다음 스토리에서는 심리로 풀어낸 퇴직 이야기를 준비 중이니 제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숫자로 풀어본 제가 은행을 퇴직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은행원의 고액 연봉과 탄탄한 복지를 포기하고 퇴직한 이유입니다. 2024년 제 연봉은 보시는 바와 같이 1억 5천만 원입니다. 과장 승진을 못하더라도 중견급 대리의 연봉도 1억이 넘습니다. 억대 연봉과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이 필요 없는 명함의 힘은 한때는 존재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제 스토리에 관심을 가진 적지 않은 구독자분들은 제가 고액 연봉의 은행 퇴직자라 더욱 신뢰하며 관심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긴 숫자의 함정이 있습니다. 세전 연봉과 세후 실수령액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숫자의 함정을 은행원답게 적금 금리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5%짜리 적금과 10%짜리 적금의 이자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적금 계산기를 통해 산출해보면 월 100만원씩 1년 납입하는 5%짜리 적금과 10%짜리 적금의 수령액 차이는 단 27만 4,950원입니다. 금리가 2배 차이 나지만 수령액 차이는 너무 적지 않나요? 이게 제가 은행을 다니며 터득한 숫자의 함정입니다. 더 많은 예를 들어볼 수 있지만 전 직장에 대한 예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연봉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억대 연봉에 가려진 우월감을 잠시 내려놓고 보니 포기가 가능한 숫자였습니다. 또한 연봉은 해마다 오르긴 하지만 정해진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내 노력으로 끌어올릴 도전의식이 생겼습니다. 복지 얘기를 해보면 은행 복지 너무 좋습니다. 육아휴직, 휴양시설, 운동지원금, 해외 연수제도, 각종 경조사 지원제도 등 너무나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복지 중 제가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은 복지는 운동지원금과 연 1회 건강검진 정도였으며 이 또한 울타리를 벗어나 보니 나에게 해당되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감히 포기하고 도전하기에 아깝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밸런스 게임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명함으로 정해진 고액 연봉으로 우월감을 누리며 살기 대 명함은 없고 하는 일을 설명해야 하지만 소득 상방이 무한대로 뚫린 일하며 성취감 속에 살기.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퇴직 이유는 정해진 퇴직 나이에 따른 불안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정년 퇴직 나이는 몇 살인가요? 저희는 만 56세이면 임금 피크를 통해, 즉 연봉을 좀 줄이고 계속 다닐지 특별퇴직금을 받고 퇴직을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의 급속한 노령화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60세 퇴직이라고 해도 10년 이상 소득이 필요합니다. 뛰어난 재테크와 자녀 덕분에 편안한 노후가 준비되어 걱정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선배님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볼 때 쉽지 않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 제도가 있지만 이 또한 2, 3년이면 끝입니다. 은행원은 생각보다 이직과 창업에 재주가 없습니다. 또한 호봉제인 한국 기업 문화 특성상 연봉과 직급은 계속 올라 퇴직할 때가 피크입니다. 이번에도 현실적인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년까지 15년이 남은 사람이 받을 월급의 숫자는 180회입니다. 과연 많은 숫자일까요? 금방 사라질 숫자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손실 회피의 성향이 강해 가진 걸 뺏기는 걸, 안 가졌던 걸 가지는 것보다 훨씬 싫어합니다. 내가 가진 연봉과 직책이 없어진다면 너무 괴롭지 않을까요? 그래서 퇴직을 앞둔 선배들이 퇴직할 즈음 몸이 아프고 퇴직 후 급속도로 늙어 있는 것을 많이 봐왔고 나는 그러지 않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조직에서 인정받고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이었지만 화무 11홍이라고 열흘 내내 붉은 꽃이 없으며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내 손으로 정하는 것과 남이 정해진 때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그 심리를 올림픽 경기로 예를 들면 동메달리스트가 은메달리스트보다 행복하다고 합니다. 동메달리스트는 마지막 동메달 결정전을 이기고 메달을 땄지만 은메달리스트는
벨트는 금메달 결정전에서 지고 은메달을 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은 누구나 손실 회피 경향이 크고 그 상처가 더 오래 갑니다. 또 한번 밸런스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남이 정해준 퇴직일만 바라보며 불안하게 살기 대 내가 정한 퇴직일에 맞춰 당당하게 살기. 저는 이번에도 후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를 결심한 숫자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몇 시간을 보내시나요? 출퇴근 시간을 포함하면 최소 10시간 정도는 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보면 여러분의 시간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또한 10시간이라는 직장에서의 시간 통제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은행원들은 바쁜 날은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고객의 통제를 받는다면 좀 더 이해가 쉬울까요? 임원, 지점장 또한 갑작스러운 회의 소식부터 원치 않는 회식 자리까지 본인의 시간을 통제받습니다. 언제까지 시간을 통제받아야 그 시간 동안 계속 노동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아는 워렌 버핏의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은 사망 선고와도 같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밸런스 게임입니다. 시간에 통제받으며 살기 대 시간을 통제하며 살기. 당연히 마지막 선택도 후자입니다. 오늘 스토리가 다소 불편하게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회피하면 나아가지 못합니다. 숫자에 속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 연봉을 세후 소득으로 따져보고 퇴직일까지 월급을 횟수로 세어보고 시간을 통제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을 제가 앞으로 풀어드릴 예정이니 제 채널 구독하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며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숫자로 돌아본 제 퇴직 스토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스토리에서는 심리적 고민으로 풀어낸 저희 퇴직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스토리를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